오늘부터 이제 집합을 한번 해봅시다. 집합은 공통수학 2의 뒷부분에 있기도 하고 또는 뭐 현재 교육과정 수학하의 앞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수학을 공부하면서 논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꼭 채워나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식이 난무하고 그런 건 아닌데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돼야 한다, 이렇게 논리를 조금씩 세워나가는 단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가볍게 들으시면서 대신 이제 제가 좀 힘주어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좀 잘 챙겨 두시길 바라면서 마지막에 우리 집합의 마지막 단원 가가지고 거기서 앞에서 배웠던 걸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걸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집합의 정의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집합이란 말을 어디서 한번 들어봤는지 생각을 해봐요. 제가 좀 머리를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면 학교에서 그랬던 것 같은데, 학교에서 군대 빼고 학교에서 집합 그러면 뭐냐면 모이라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얘기하면 뭐 제가 1학년 때 4반이었나? 초등학교 1학년 4반인 것 같은데 1학년 4반 집합하면은 1학년 4반에 이제 학생부를 둔 학적을 둔 친구들이 모두 모이겠죠. 그래서 뭐 이광현 네 하고 몇 번 이렇게 하고 쫙 막 30명에서 40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 학생들이 쫙 모이지 않겠어요? 그럼 그 친구들은 다 1학년 4반이라는 공통의 특징을 가지고 그런 분류를 가지고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또 1학년 옆반에 있는 1학년 3반 친구들도 모일 수 있죠. 1학년 3반 집합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기준도 있어요. 1학년 전체 집합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이제 한신초등학교였는데 한신초 1학년 집합 그러면 뭐 말씀했다고 쳐봐요 선생님이. 그러면 1학년의 모든 학생들이 옹기종기 모여가지고 나는 1학년에 속한 학생들이야 이렇게 쫙 모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집합이란 건 뭐냐면 어떤 기준이 있겠죠. 내가 이 명찰표 1학년이면 노란색이었나요? 노란 색깔 명찰을 갖고 있는 기준이 있다면 이 학생 모두 다 이제 이 집합 안에 들어가야 하는 이제 친구들이 되겠고, 그렇다고 이제 저 2학년 위에 있는 2학년 친구들이 1학년 집합했을 때 들어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 2학년 친구는 1학년 집합에 포함하지 않는 친구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현재 저희 이제 학원이 있는 곳이 도봉구니까, 서울시 도봉구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봉구민들 손 이러면 이제 도봉구에 한 2, 30만 명 있지 않을까요? 2, 30만 명인데 그 구민들이 손을 번쩍 이렇게 들겠죠. 그러면 구민들의 집합이 되는 거고, 아니면 옆에 있는 이제 강북구 주민들의 집합 그러면 구민들의 집합 그러면 쫙 손을 들면 강북구 사람들만 딱 모이겠고, 옆에 있는 노원구도 마찬가지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시 전체 시민들 집합 그러면 아까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구들의 25개 구가 있죠. 서울은 25개 구의 구민들이 모두 다 손을 번쩍 들겠죠. 그게 이제 서울시라는 집합에 속할 거고, 근데 이제 서울시 집합에 속해야 되는데 저기 멀리 뭐 경기도에 있는 도민이 손을 들면 안 되겠지. 그죠? 또는 뭐 경기도 집합했을 때 우리 서울 시민이 손을 들면 안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그 집합의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사람들 모두 다 모으고 싶어. 그럼 뭐 하면 돼? 그냥 한국 사람 집합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또 아니면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국 사람이 아닌 사람도 있죠. 외국인 여행객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한국이라는 뭐 영토에 있는 사람들 모두 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국 땅을 밟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번쩍 손을 들 수 있겠죠. 이런 기준을 우리가 정할 수 있고 거기서 이제 모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천천히 가보죠. 자, 집합이라는 건요. 집합 첫 번째 집합부터 한번 잡고 가자. 집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저랑 공부하실 때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는요. 명확한 기준, 명확한 기준, 명확한 기준. 이게 분류점이 될 것 같아요. 1학년 아니면 1학년 4반 이런 식으로 명확한 기준 내지는 조건이라 할 수 있겠어요. 명확한 기준이나 조건을 가지고 두 번째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해석될 여지가 없는 원소들의 모임이다. 원소들의 모임 이렇게 우리가 정의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시 읽어보죠. 자, 집합은요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그런 원소들의 원소는 이제 나중에 얘기할 거고 일단은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고 조건이 있어야 되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너는 1학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른 애 왔고 너 1학년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된다고요. 1학년이면 딱 그게 맞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또 명확한 기준이 있고 사실 비슷한 의미긴 한데 좀 구분시켜 봤어요. 그죠? 자, 집합은 영어로 이제 set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set. 우리가 set 어디서 봤냐면 세팅 이런 거 우리가 핸드폰
슬쩍 열어보면은 설정 세팅이라고 영어로 써있죠. 거기 보시면 그 설정 항목들을 한번 봐보세요. 뭐 소리에 관련된 거, 화면에 관련된 거, 음향의 소리죠. 관련된 거, 뭐 알림에 관련된 거 막 짜르르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설정 값들 다 모여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 컨트롤 할 수가 있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세팅이고 셋은 집합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명확한 기준이다. 그래서 얘도 굳이 한번 영어로 표현하면 well defined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well defined 잘 정의된 뭐 이런 거죠. 잘 정의된 그냥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원소들의 모임 이거는 엘레멘트입니다. 엘레멘트 근데 원소들이니까 엘레멘트라고 쓰겠습니다. 영어 시간 아니지만 그죠? 그래서 집합은 명확한 기준 조건이 있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는 그런 원소들의 모임이다. 이게 집합이다. 이렇게 한번 수학에서 정의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요. 집합을 하나 만들어 볼까? 아까 학교 얘기는 했었으니까 그래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 뭐냐면 안경을 쓴 제가 안경 쓰고 있거든요. 안경을 착용하는 뭐 안경을 쓴 사람들 이렇게 한번 우리가 집합을 한번 설정해 보려고요. 안경을 쓴 사람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안경을 쓴 사람들은 쫙 모이겠지, 그치? 이것도 집합일 텐데 어떤 기준이냐? 또 어떻게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냐? 뭐 이런 거 체크해 보시려면은 조건이 뭐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되는 게 맞을 텐데 여기선 조건은 안경을 썼다라는 것이겠죠. 안경을 갖고 있다? 아니요. 안경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이 우리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 조건이죠. 그 다음에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너 안경 썼나? 우리 눈으로 딱 봐봐요. 그 친구 안경 썼네? 너 일로 집합으로 들어와. 너 우리의 원소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딱 봤는데 얘는 맨눈이야. 뭐 렌즈를 껴서 그럼 너는 우리 집합이 아니야. 저리 나가. 이렇게 되는 거죠. 확 나가라고 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 집합은 아닌 원소구나. 아닌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안경을 쓴 사람 자체도 우리의 집합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 물론 셋이고요. 그럼 얘 기준은 뭐다? 안경을 썼다라는 게 기준이다. 그리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전혀 없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 이게 뭐겠어요? 이게 우리의 원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제가 살짝 TMI로 말씀드렸듯이 저는 안경을 썼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뭐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광현이는 광현 씨는요. 얘는 안경을 썼죠. 여러분 안 보이시겠지만 저는 쓰고 있습니다. 잘때 빼고는 거의 다 쓰고 있고 안경을 쓰고 있으므로 우리 기준에 부합합니까? 기준에 들어와요? 기준에 들어오지. 그러니까 위에 있는 요 집합의 원소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원소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 집합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요 집합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경 쓴 사람들 모여봐 그러면 저도 쫄래쫄래 가갖고 하나 써야 되는 거죠. 광현이가. 근데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소 광현이는 말씀드렸다시피 원소 광현이는 위에 있는 집합 뭐 위 집합이라 할게요. 위에 집합 뭐 기호로 표시한 건 아니지만 위 집합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도 표현해요. 속한다. 우리 소속감 할 때 그 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한다, 란다, 완다.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렇게 한번 해봐요. 뭐냐면 집합도 제가 막 위 집합, 오른쪽 집합, 아래쪽 집합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기호 우리 알파벳을 써갖고 표현해보자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집합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안경 쓴 사람들 이런 집합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이 집합을 우리 앞으로 집합 A라고 기호를 하나 써가지고 표현을 하자고요. 네. 그냥 이 문제에서만 이렇게 하자고. 집합 A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우리 광현이가 여기는 광현이가 이 집합 A에 포함되겠고 속하겠고 원소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앞으로 뭐 원소가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귀찮은 거야. 그래서 왼쪽에 광현이 이렇게 쓰면 집합 A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호를 쓰냐면 광현이가 집합 A에 포함된다, 원소다, 속한다 이러면 이렇게 포크 모양을 반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포크가 좀 큰 쪽에 가게 방향을 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광현이는 집합 A의 원소가 된다, 원소로서 집합 A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면 될 것 같아요. 대신 이거 좀 방향 좀 조심해 주세요. 광현이가 A에 포함될 때 이런 방향, 오른쪽 방향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 뭐 꼭 광현이 왼쪽에 써야 돼요? 아닙니다. 왼쪽에 집합 A가 있고 그러면 광현이를 여기다 쓰면 되는 거죠. 어쨌든 방향을 조심한다는 건 어쨌든 광현이란 친구는 집합 A의 원소로서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안경 쓰는 게 너무 귀찮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일어나서 안경 찾는 것도 귀찮고, 밤에 자기 전에 벗는 것도 귀찮고, 세수할 때, 뭐 면도할 때 벗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샤워할 때도 그렇고. 그러면 뭐 하냐면 렌즈 낄까? 아, 렌즈는 좀 무서운 겁니다. 네, 좀 특이하죠. 렌즈 무섭고 눈에 뭐 넣는 거 싫어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를 타는데, 학원 가는 버스를 타는데 광고를 본 거예요. 뭐 스마일 라식인가 뭐 라식 해가지고 뭐 하루에 끝난다. 뭐 1시간 안에 이제 수술이 끝나는 뭐 그런 라섹 광고를 본 거죠. 그래서 아, 이제 난 찾았다. 난 눈을 뜰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조건이 붙어 버리는 거예요. 뭐냐면 라식 뭐 라섹 저도 정확한 차이는 몰라요. 어쨌든 라식 라섹한 광현이 이렇게 바뀌어 버린 거야. 더 이상의 예전에 안경 쓴 광현이는 버려 뭐 이러면서 라식 라섹한 광현이가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이 집합이 딱 판단하는 거예요. 원래 안경 쓴 사람들 해가지고 우리 광현이를 집합의 원소로서 받아들여주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이제는 이 친구를 딱 보니까 뭐야, 안경을 벗고 있네? 이거 뭐야, 안경을 안 쓰고 뭐 라식 라섹 했든 어쨌든 안경을 안 쓰고 있는 거잖아요. 라식 라섹 했으니까. 그쵸? 그러면 집합은 딱 판단합니다. 너 우리 기준에 안 맞아. 너 우리 기준이 아니야. 너 나가.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무슨 뜻이냐면 더 이상 이런 광현이는 우리 집합 A의 원소가 아닌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A를 이렇게 방향으로 쓰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겠죠. 원소가 아닌데. 그럼 뭐해줘? 너 아니야 하면서 이런 짝대기를 그어버립니다. 이 뜻은 뭐냐면 이 광현이는 더 이상 집합 A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짝대기를 그어버리면 원소가 아니라는 걸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을 조심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한번 우리 예시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볼까? 라식 라식 이제 지겨우니까 아니야, 그 이야기 계속 할까? 뭐 어쨌든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뭐냐면 멋있는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죠? 멋있는 사람들의 모임. 다른 집합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서 집합 이제 이 얘기 지겨워서 다른 집합 하나 갖고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멋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딱 글을 들었을 때 갑자기 손을 번쩍 듭니다. 누가? 광현이가 딱 손 들고 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좀 생각할 수 있는데 맞나? 뭐 그럴 수 있죠. 뭐냐면 어떤 사람 대부분의 사람들인가? 어쨌든 어떤 사람들은 잠깐만 저 사람이 멋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이제 멋있다라고 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그 집합에 딱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른바 뭐 가드가 있는 거죠. 지키는 사람이 안 되실 것 같은데요. 뭐 이러면 저는 그 집합에 포함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는요 자부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 이 이야기에서는 저는 자부예요. 나 멋있는 사람이야. 그러고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럼 되게 애매해진 거죠. 어디에 좀 애매해지냐면 위에 여기 있죠, 여러분들. 기준이 있어요. 근데 뭐냐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멋있다, 특히 광현이가 멋있다라는 거는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저희 어머니 입장에서 저는 멋있는 사람이죠. 장난이고. 어쨌든 멋있다라는 기준은 다양하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멋있다라는 기준이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으니까 얘는 집합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겠다. 원소를 어떻게 구성하지? 막 고민부터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집합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이 집합 원소들이시죠. 멋있는 분들이니까. 예. 그냥 말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즘에 뭐 혈액형 얘기하지 MBTI 얘기하지만은 옛날에는 혈액형 갖고 막 성격 얘기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제 혈액형이 B형이거든요, 여러분들. 집합은 특히 TMI를 많이 하는 것 같네. 어쨌든 B형인 사람들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B형인 사람들 혈액형 말이에요. 혈액형이 B형인 사람들 이렇게 하고 이제 얘 판단하면 이건 어떤 집합이지 딱 생각해 본 거야. 일단 첫 번째 아까처럼 집합이 아닌지 인지도부터 따져봐야겠지. 그리고 B형인 사람들이니까 내가 딱 달려가겠지. 제가 이제 광현이가 저 B형입니다. 혈액형 태어날 때부터 B형이었어요. 그러면서 쫙 달려갔어요. 그래갖고 B형 맞으세요? 뭐 맞습니다. 그러면 딱 들어가는 거죠. 그죠? 이견이 없죠. 다른 해석될 여지가 없어. 혈액형 B형 뭐 헌혈에도 나오고요. 여러분들 뭐 어디 병원 가가지고 혈액 검사 할 수도 있고 뭐 건강검진에도 나오는 것이고 그죠? 거기 써 있는 게 진실 아니겠어요. 그게 이제 문제가 없다면은 여러분들은 B형이라는 혈액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죠? 명확한 기준이 있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 그럼 뭐예요? 이거 집합 맞다 이런 얘기죠. B형인 사람들의 모임이고 집합이 맞습니다. 너는 집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광현이는 이 B형 집합의 원소가 되고 뭐 여러분들이 따라서 B형인 사람들 말고 A형, O형, AB형인 친구들 있겠죠. 그 사람들은
이 집합, 내가 들어있는 이 집합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원소가 아니십니다. 저는 이 집합의 원소이고요. 이렇게 보시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 뭐냐면 3보다 큰 소수들의 모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뭐 들이란 말을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니까 소수의 모임 이렇게 한번 해보죠. 얘는 집합일까요? 아닐까요? 어떤 집합일까요? 소수면 이제 그 0점면 이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최대 공약수가 자기 자신과 1밖에 없는 거 뭐 그런 거 얘기하는 거고 약수가 그러면 이제 2, 3, 5, 7 뭐 11, 13, 17, 19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소수라고 얘기하고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5부터 시작해야겠죠? 5, 7, 11, 13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 놓고 우리 한번 구해 보는 거야. 선생님 5는요 소수 맞습니다. 3보다 크고요. 너 우리 집합 맞아. 들어와. 이렇게 되는 거고 또 7은요? 오케이 너 들어와. 그 다음에 8은요? 8은 소수 아니니까 너 꺼져. 아니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 2, 3, 5, 7, 11도 우리 소수라는 타이틀 괜찮아. 그리고 들어와. 그렇게 되는 거고 13도 있고 17도 있고 19도 이렇게 쫙 갔잖아. 그쵸? 이런 친구들이 막 저 소수예요 하면서 막 달려오고 있죠. 근데 좀 의아한 게 뭐냐면 이런 애들이 너무 많아. 맞지? 아니 그냥 조건이 3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앞으로 이제 뭐 이런 소수가 맨 뒤에 소수 막 엄청 많은 소수들이 있겠죠. 우리가 뭐 찾을 수 없을 뿐이지 사실은 소수는 계속 있는 것인데요. 그죠? 사실 이게 유한하다 무한하다 자체도 이제 특징이 있냐 없냐도 뭐 이런 거 리만 가설이죠. 여러분 관심 있으시면 보시면 어쨌든 이게 무한이 이제 계속 많다고 일단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구할 수 없을 뿐 그럼 이런 친구들이 계속 달려오고 있는 거야. 우리 집합이 막 배가 터지는 겁니다. 그리고 뭐냐면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집합이란 게 명확한 기준이 있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어. 2, 3, 5, 7, 11, 13 이거 소수 맞고 3보다 크잖아. 기준 자체도 명확하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없어. 일단 집합은 맞는 것 같아. 근데 뭔가 많아. 그래 이것도 집합이 맞아. 우리 한번 인정해보자고요. 지금은 집합이 많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일단은 집합이 맞아요. 그렇죠? 두 가지 기준을 만족하니까. 대신 미리 좀 말씀을 드려야겠다. 차라리 뭐냐면 얘는 지금 원소가 무한히 많죠. 그래서 얘는 집합은 우리가 무한 집합이랍니다. 이름을 하나 붙인 것 뿐이야. 그래서 얘는 원소가 무한히 많아. 원소가 많다. 이렇게 무한히 끝없이 많아. 그러죠. 끝없이 그럴 때는 우리가 집합이 집합인데 무한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얘네들은 뭐예요? 이거는 뭐 때에 따라서 유한 집합, 무한 집합이 될 수도 있겠죠. 학교에 있는 사람들만 치면은 요거는 이제 유한 집합일 것 같고 뭐 전 세계 사람들 그래도 유한 집합이네요. 70억 명, 뭐 80억 명 안에서 결정될 거니까 어쨌든 이런 유한 집합이고 멋있는 건 이건 집합 자체도 아니니까 이걸 필요 없겠고 어쨌든 얘는 무한 집합이 맞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보다 크고 이번에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이제 범위를 좀 줄여줬습니다. 작은 소수의 모임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라고요?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이야. 그래? 그러면 일단 범위는 적지. 아까는 막 3보다 크기만 하면 되니까 엄청 많은 친구들이 왔는데 지금 이 친구는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소수니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는 거지. 뭐가 있지? 하고 봤는데 잠깐만 소수는 2, 3, 5, 7, 11이잖아. 근데 3보다 크고 5보다 작아? 2, 3, 5, 7 2, 3, 5, 7, 11 근데 3보다 크고 5보다 작으면 여기에 사이인데? 여기 사이에 소수가 있나? 없지요 여러분들. 없잖아요. 우리가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소수를 본 적 있나요? 저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없을 거고 4, 5, 6 뭐 이런 거 있는데 4개 자연수로 4가 있고 뭐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숫자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할 때 자연수만 갖고 얘기하니까 소수는 어쨌든 3과 5 사이에는 소수가 없다 이런 뜻이죠. 그럼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뭔가 얘를 이제 집합이라고 얘기하면서 원소를 찾으려고 했는데 원소가 없어. 그럼 얘 집합 맞나? 그럼 집합 맞는지 한번 보려면 뭐라 했지 위에서? 위에서 뭐라 했냐면 명확한 기준이랑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딱 보는 거야. 명확한 기준? 명확한데? 3보다 크고 5보다 작은 소수니까 명확한 기준이죠. 그죠? 다르게 해석될 여지 있나요? 뭐가 있어? 3보다 크고 5보다 작고 소수냐? 이런 거니까. 그러면 앞에서 말한 집합은 이것만 지키면 집합이라 했으니까 명확한 기준이랑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네? 집합 맞는데 근데 뭔가 아리까리한 게 있는 거지. 아까 위에는 집합이면서 원소가 너무 많아가지고 뭔가 집합 맞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밑에는 또 집합이 맞는 것 같은데 원소가 없어. 그치? 원소가 없어. 그죠? 그런데도 얘는 앞으로 우리 집합 맞다고 인정할 겁니다. 원소가 없어도 말씀드린 두 가지 규칙만 만족하면 무조건 집합입니다. 대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원소가 없는 거가 좀 걸리는 것 뿐이지. 원소가
없을 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선생님 그럼 얘 집합 맞는데 다른 이름이 있나요? 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얘는 공집합이라고 합니다. 얘는 공집합. 이 공이 빌공자, 여러분들. 그 공갈빵 이런 거, 공갈 그런 거, 공 그때 빌공자죠. 또 공책, 여러분들 책 사러 가면 공책이라 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거. 여러분 사기 직전의 책, 쓰기 직전의 책이죠. 그게 이제 빌공입니다. 아마 줄 있는 거 말고 그냥 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또 공이 뭐가 있을까? 공유? 아, 그런 거 아니죠? 공유는 아니고 잘 생각 안 나네. 어쨌든 빌공자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집합이 텅 비었다 이거야. 기준도 있고 뭐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없는 이제 틀이 있는데 그 안에 원소가 하나도 없네,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얘도 집합은 맞는데 공집합이다. 대신 얘는 좀 특이하기 때문에 기호가 하나 있어요. 공집합의 기호는 우리가 동그라미에 땡 이렇게 하시면 이게 공집합의 기호예요. 동그라미 땡, 얘가 공집합의 기호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집합의 기호로서 특별하게 그냥 하나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 딱 토대로 봤을 때 우리의 집합은 명확한 기준이 있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으면 그게 집합이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보는 거죠.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또는 위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다르게 해석될, 뭐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다면 얘는 뭐예요? 반대로 생각하면 얘는 집합이 더 이상 아닌 거다. 애초에 집합이 아니기도 하고 집합이 아닌 거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좀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준이 명확하지 않거나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 그러면 집합이 아니다. 여기까지가 이제로 집합의 정의였습니다. 자, 이제 2원까지는 하고 첫 번째 시차를 맞춰보죠. 자, 2원은 집합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집합이 뭐였는지 이제 집합을 정의했다면 이제 그 집합을 표현하는 방식들을 한번 배워보려고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뭐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지만은 저라는 사람, 광현이라는 사람은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수학 강사이고 뭐 다시 다른 것도 하지만 이 사람을 부를 때 여러분들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그죠? 저 같은 광현인데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저를 아들로 부르고 아버지도 아들로 부르고 저는 여동생이 있으니까 여동생은 저를 오빠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저는 여자친구 있거든요. 여자친구가 저를 또 오빠라고 부르고. 그럼 생각해보면 같은 사람인데 부르는 방식이 다양하죠, 그죠? 다 같은 사람 표현하는 건데 집합도 맞다. 그러니까 같은 이치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합의 표현이 뭐냐면 이 집합을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표현을 할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표시하는 방법,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겠다.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천천히 한번 같이 보시죠. 자, 집합을 하나 먼저 정해볼까요? 집합 A를 결정을 해보죠. 집합 A라는 친구를 뭐라 할까? 아까 소수 써먹었으니까 얘를 집합 A를 3보다 크고 10보다 이 정도가 낫겠다. 10보다 작은 홀수 이번에 홀수로 합시다. 홀수들의 모임. 요렇게 한번 정의를 해볼까요? 집합 A를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홀수들의 모임이라고 한번 정의를 한번 해봐요. 우리가 말로서 정의한 거죠. 위에 이제로처럼. 근데 이러한 이제 말로 정의된 거를 지금부터 우리가 배운 방식으로 표현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원소 나열법이라는 방식이 있습니다. 뭐라고요? 원소 나열법. 말 그대로 그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을 쭉 나열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홀수를 한번 생각해봐요. 1, 3, 5, 7, 9, 11 중에서 11 중에서 3보다 커야 되니까 5죠. 원소죠. 이것도 위 집합 A 원소고, 그 다음에 7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9도 있어요. 더 이상 없지요. 이 사이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원소 나열했어요. 끝인가? 그건 아니고 이렇게 나열하면 대체 이게 뭘 나타내는 건지 모르잖아. 그래서 나열은 하긴 하는데 양 옆에 이렇게 꼬불통 중괄호를 하나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게 원소 나열법 끝입니다. 간단하죠? 원소를 쭉 나열하고 양 끝에 중괄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괄호까지. 뭐냐면 얘는 원소를 그냥 나열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는 생각해 주셔야 돼. 뭐냐면 579를 597로 써도 되고 975라고 써도 되고 뭐 759 써도 됩니다. 이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O를 먼저 써야 돼 그런 건 아니라는 거야. 원소기만 하면 누가 먼저 쓰든 상관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나열 순서는 상관이 없어. 어떻게 먼저 나열하든 상관없어. 그냥 빠짐없이 들어가고 하면 돼. 뭐라고? 빠짐없이 원소를 빼먹지만 않으면 돼.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하나 지켜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대신 이건 지켜야 돼. 뭐냐면 중복을 허락하지는 않아. 중복은 허락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 원소 5가 있었죠. 얘를 5, 5, 뭐 9, 7 이렇게 적으시면 원소 5가 두 번 들어가게 되잖아. 이거 안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무조건 중복은 안 돼. 중복은 허락하지 않고 나열 순서는 뭐 상관없다.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원소나열법 1번으로 했고 두 번째는 조건제시법입니다. 조건제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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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이 뭐냐? 이거 집합의 조건이에요. 그 기준이라고 말했던 거 뭐냐면 우리 이 제로에서 집합이 되려면 명확한 기준 또는 조건이 필요하고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거기서 나오는 그 조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합을 기준 잡아주는 그 조건, 그 조건을 제시하는 방법. 이 집합을 표현할 때 집합의 메인은 조건으로 보는 거죠. 그죠? 이 조건이 있으니까 이 집합의 원소가 내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지 않았을까? 그러한 조건을 미리 제시하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유의 조건은 뭐였냐면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홀수들의 모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조건들을 우리가 사용해야겠죠? 조건 제시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뭐냐면 중괄호는 우리 집합의 표현으로 그냥 쭉 가져와 보시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뭐냐면 갑자기 뜬금없이 여러분 좀 당황할 수 있는데 x라는 게 딱 들어가요. 뭐지? x가 왜 들어가지? x가 딱 들어가지? 그러면서 여러분들하고 갑자기 바를 얘기해. 바. 우리 복소수처럼 막대기 바죠. x바 이렇게 갑니다. 막대기 바, x바 이러면서 이 x의 역할은 뭐냐면 앞으로 이 집합의 원소가 될 x 어떤 것 이런 거예요. 이 x는 어떤 조건에 따라서 원소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오른쪽에 써 있는 이 조건에 따르면 얘는 원소가 되는 친구다. 이 조건에 만족한다면 그런 친구라고 보시면 될 거. 김씨, 박씨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른쪽에 뭐가 나오면 조건이 나와야겠죠. 이때 이 x는 얘가 이제 원소가 될 건데 이 x는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되냐면 위에 써 있는 거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홀수일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x가 다 들어간다 그게 아니고 x라는 친구는 이때 x 이거야랑 똑같은 거야. 이 x를 설명하는 거죠. 이 x를 설명하는 거예요. x를 내가 원소로 받아들일 건데 근데 이 x는 3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 돼 이런 뜻이야. 그런 친구들 위해서 써놓은 게 요거죠. 이 x가 요런 거, 요런 거, 요런 거로 가가지고 원소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조건은 뭐해서 뒤에다가 조건을 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여러분들 갑자기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이 나와가지고 잠깐 이제 껐다 켰는데 다 쭉 이어가 보죠. 어쨌든 자 조건제시법은 x바 x는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홀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뒤쪽에 이제 조건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얘를 좀 더 간단히 표현할 수도 있어. 형식은 지키면서 아니면 이렇게 쓸 수도 있어. 뭐냐면 똑같이 x바 x를 쓰긴 할 거야. 근데 이 3보다 크고 10보다 작은 거 이렇게 쓸 수 있어. 이렇게. 그리고 x는 홀수다 이런 말을 붙이면 되겠지. x는 3보다 크고 부등호로 써가지고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적을 수 있겠다. 뭐 방법은 많아요. 어쨌든 우리 조건제시법은 어떤 형식을 갖고 있냐라고 했을 때 중괄호는 해줘야 돼. 집합기호로서. 그래서 왼쪽에는 원소가 될 문자가 나오죠. x죠. 원소 될 문자. y라고 적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z라고 적어도 되고 뭐 i라고 적어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바가 나오고 막대기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원소가 될 문자 그 문자에 대한 조건이 나온다. x면 뒤에서도 조건에 있을 때 조건식에서는 x가 나와야겠지. 조건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x를 썼으니까 x에 대한 조건의 얘기가 나오는 거죠. 얘를 이렇게 적어도 된다는 얘기야. y바 3보다 크고 y가 10보다 작고 여기는 뭐 y는 홀수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다. 뭐 z로 적어도 상관없다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왼쪽에는 원소가 될 문자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문자에 대한 조건이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조건제시법이었습니다. 벌써 두 가지를 배웠고요. 자,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벤 다이어그램입니다. 벤 다이어그램. 벤 씨가 만들었나 봐요. 사람 이름이에요. 벤 다이어그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간단합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합 A의 벤 다이어그램은 A가 일단 나오고 주머니를 하나 그리면 돼요. 여러분들이.
복주머니 같이, 곧 이제 설날이 있대 여러분들. 복주머니 같이 여기에 이제 원소들을 담을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이 집합 A는 이 복주머니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을 포함해요. 이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아까 원소가 5, 7, 9였나요? 그렇죠? 그럼 5하고 그다음에 7하고 9를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벤 다이어그램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딱 봤을 때 이건 직관적이죠, 여러분들. 보자마자 뭐야? 5, 7, 9는 들어있네. 어디에? A에 들어있네. 그러면 10이나 뭐 마이너스 1이나 뭐 I 이런 것들 전혀 안 들어있잖아. A에 들어있지 않죠. 눈으로 딱 보기 쉽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표같이 눈에 보기 쉽다. 그림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벤 다이어그램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천천히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러면 한번 연습을 한번 해봐요. 뭐 여기 좀 지울게요. 이거는 좀 지우고 밑에서 우리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이제 수업을 마치자고요. EX 가보자. 뭐냐면 집합 A를 한번 설정을 다른 걸로 해보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볼까? 10보다 큰 짝수들의 모임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10보다 큰 짝수들 모임 이렇게 말로 했어요. 그럼 1번 뭐냐면 우리는 원수나열법으로 하면 집합 A는요 10보다 크니까 12, 14, 뭐 16, 18 이렇게 되겠죠. 쭉 무한하니까 무한집합이니까 쫙 가서 무한대까지 이렇게 있다 땡땡땡 표시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조건제시법 A는요 뭐 이번엔 꼭 X 썼으니까 뭐 X만 쓰는 건 아니고 Y로 써볼까요? Y 바 그 다음에 Y는 10보다 큰 짝수들의 모임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Y가 뭐 10보다 크고 그 다음에 Y는 짝수 이렇게 적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조건제시법은 좀 쓰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세 번째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여기다 쓰자. 그리자. A라는 친구는 이렇게 벤 다이어그램 그려주시고 이 안에는 12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14, 이 컴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16 있고 그 다음에 18 있었고 20도 있을 거고 땡땡땡 하면서 무한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 무한 집합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집합의 표현이었고, 집합 첫 번째 차시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